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띠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대박나는 띠에 당첨되신 띠분들은 뱀띠분들입니다. 우리 뱀띠분들 굉장히 몇 년 동안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12띠가 있지요. 12띠 중에서 우리 뱀띠분들의 이 성향, 운의 흐름이 그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뱀띠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운의 흐름? 글쎄요. 이 운을 잡는다? 내가 성공을 한 뒤에 운이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뱀띠분들 중에서 이렇게 운이 좋았다? 운이 좋더라?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뱀띠분들의 운의 흐름이, 성향이 과히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드디어 2026년 병오년에는 이 때를 만난 거죠. 우리 뱀띠분들 정말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이 병오년의 의미처럼, 병오년이 뭐예요? 붉은 말이잖아요. 붉은 말이라는 거는 굉장한 강한 의미를 나타내죠. 붉은색은 빨강색이잖아요. 불달에는 거는 그만큼 빨강색, 정열적이고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붉은 말처럼 강한 한 해가 되겠다 이거죠. 기운이 강하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상승되는 기운이 높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6년 병오년에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2026년 병오년은요, 준비된 자에게만 성공을 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병오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나 2026년 병오년은 더욱더 그런 한 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병오년에 우리 뱀띠분들이 정말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 때가 오셨는데요. 몇 년 동안 힘드셨어도 그만큼 준비되신 분들, 준비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하셨던 분들이 터뜨리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말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뱀띠분들 응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뱀띠분들에게 성공과 주의가 공존합니다. 이 성공과 주의는 반대 성향이 있지요. 성공을 하느냐, 주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되실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바닥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운의 흐름, 이 해운년에 운의 흐름이라는 거는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발복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더 강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우리 뱀띠분들 성공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 뱀띠분들은요, 추진력과 열정이 상승은 하지만 이 과열, 또 너무 추진을 해서 너무 열정이 높다 보면 과열된다 하죠. 열이 너무 과해요. 그러면 또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공을 하는데 꼭 성공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할 때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할 때 항상 뭐가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라 이거예요. 그 주의가 꼭 필요해서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 올해 좋다고 그랬는데 뭔가 내 맘대로 한번 해볼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라.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2026년 병오년의 이 불기운은 범띠분들에게 명예, 그리고 성과, 그리고 열정의 상승 기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불의 작용은요, 불이 세면 너무 활활 타잖아요.
어느 정도 이 불의 기운이 있으면 따뜻한데 너무 과잉을 하면은 그것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잉으로 인해서 구설, 시비, 과로, 관계 마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공 뒤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항상 뭘 함에 있어서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을 항상 유념하셔라 생각하셔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자기 조절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막 그거에 과열돼서 앞뒤 안 보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 내 안에서의 조절, 어떤 일의 추진을 하면서의 어떤 조절을 잘 하셔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뱀띠분들은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서 가듯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이 그렇게 크게 막 팍팍 오는 그런 띠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운의 흐름이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을 하시는 띠분들 중에 한 띠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력이 필요해요. 뭘 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돌다리 두들기듯이 이렇게 항상 되돌아보고 뭔가 또 한번 짚어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년 병오년의 뱀띠분들은요, 이 사업 확장, 그리고 프로젝트 리드, 승진, 이런 기회가 많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겠다. 몇 년 동안 승진이 안 돼서도 갑자기 2026년 병오년에 승진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될 듯 말 듯 하다가도 2026년 병오년에는 사업이 뭔가 이루어지겠다 이거죠. 다시 오픈을 하든 확장을 하든 뭔가가 생기겠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일이 성사가 돼서 발맞춰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약이나 투자 시에는 조건 확인, 이렇게 돌다리 두들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건 확인이나 신중함이 필요로 합니다. 그냥 덥석덥석 해서는 안 되겠다. 또 1965년 62세가 되시는 을사생 뱀띠분들과 1977년 50세가 되시는 정사생 뱀띠분들은요, 성과는 굉장히 크게 올 걸로 보여져요. 근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감정 관리를 좀 중요시해라.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나를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거나 나와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라이벌 관계에 있다면 그런 뭔가 감정 관리를 잘 하셔라. 욱하는 성격으로 뭔가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거든요. 불의 해인 만큼 병오년은 뜨거운 해예요. 그래서 뜨거운 적토마라는 거죠. 붉은 말, 힘이 강해요. 그래서 막 욱할 수도 있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수가 있어요. 팍팍 뭐가 이렇게 일도 팍팍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감정 관리도 조절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다. 뭐든지 잘만 되지는 않으니까 반드시 그 주의가 필요하겠다 했잖아요. 따라오는 뭔가 부수적인 요건들을 잘 재정립하셔라.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뱀띠분들. 우리 뱀띠분들은요, 이 자녀 진로, 그리고 부모 부양, 그리고 배우자와의 이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가족 내에서 책임이 커질 수도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도 좀 돌봐라 이거죠. 밖으로만 도시면 안 되겠어요. 너무 바쁘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를 소홀히 하거나 부모를 소홀히 해서 밖으로만 도시면 그게 반드시 나에게 다시 마이너스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집안도 잘 건사하시면서 열심히 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요, 우리 1953년 74세가 되시는 개사생 뱀띠분들이 이 형제, 배우자 등과의 이 갈등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이나 가족의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말다툼을 한다든지 뭔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라.
개사생 뱀띠니까 이제 74세가 되시면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남의 말을 경청하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나이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운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리 뱀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심혈관, 그리고 소화기 부분, 그리고 수면 불균형, 스트레스성 질환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2026년 병오년에는 이런 질환들이 좀 기승을 부리겠다. 욱한다. 뭔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 뭔가 뜨겁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심혈관, 소화기, 수면 불균형, 그리고 스트레스성 질환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41년 86세가 되시는 신사생 뱀띠분들은 2026년 병오년에 여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라는 계절이 제일 최악이 될 것 같다. 여름에 쓰러지실 수도 있겠다. 어떤 더위 아니면 탈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름을 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 연세도 연세이시지만은 86세에 여름을 조심하셔라. 그래야 한 해가 스무스하게 잘 가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1977년 50세가 되시는 정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두통, 편두통이나 불면장애, 내가 잠을 잘 못 이루든지 생각이 많아서 못 이루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아파서 못 이루든지 불면장애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6년 병오년에 우리 뱀띠분들이요. 3월, 6월, 9월, 3, 6, 9월이에요. 3, 6, 9월에는 운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시기로 보여져요.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3, 6, 9월에 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제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도전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도전이나 결정의 적기이다, 좋은 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7, 8월 달, 7, 8월은 과열과 피로 누적이 조금 우려됩니다. 휴식하고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 8월 달에 너무 이 뜨거운 해운년이에요. 이 병오년이 굉장히 뜨거운 해운년이에요. 열이 많아요. 이렇게 불의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죠. 더군다나 우리 뱀띠분들에게는 7, 8월이 좀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름을 조심히 잘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뱀띠분들 2026년 병오년에 성과는 반드시 문서화로 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뭔가 성공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가 이제 막 문서도 서류도 제대로 안 보고 막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좀 조심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지고 숫자 같은 거, 숫자가 뭐가 틀린 게 있는지 어떤 증명하는 게 뭔가 틀린 게 있는지 이런 습관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너무 큰 욕심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균형을 맞춰서 어떤 절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년 병오년의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 뱀띠분들이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대운의 흐름이 들어왔지만 다른 띠 분들보다도 대운이 들었지만 좀 조심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같이 따라온다. 이게 포인트니까요.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립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것만 좀 잘 지켜준다면 2026년 병오년에 우리 뱀띠분들이 정말 대박 행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뱀띠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봤고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운의 흐름을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점사를 보셔야 됩니다. 타고난 연월일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자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해 한 해도 다르고 하루하루도 다르잖아요. 그만큼 운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질 때 어떤 운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아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참고를 하시라는 점에서 짚어드린 거니까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뱀띠분들 대박 행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짚어드렸고, 정말 승승장구하시는 뱀띠분들 응원합니다. 또 다음에는 다른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칠성님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임. 그게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7일기도, 371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뭐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뭐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짜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제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짝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의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성준이라고 해요. 2년성준. 네, 47세는 와가성준. 네, 와가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성준. 대가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성주. 77세에는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7.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6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6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에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에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